안녕하세요, 머니아입니다. 오늘은 매달 리뷰하는 저위험 상품 영상이에요.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, 유명한 사람들이 뭐 파월,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, 우리가 비상금을 굴리거나 목돈을 굴리거나 할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판단해 볼게요. 물론 영상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전에 연습하려고 저위험 상품들을 고르는 거예요. 비상금을 넣어두거나 이 정도만.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이제 뭐 연금을 준비한다든지, 아니면 뭐 저 한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, 우리 애 어디 보낼 것 같아서, 아니면 내가 부동산 매수를 하려고, 이렇게 모으는 돈들은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8월 말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막 해요. 중앙은행 총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통화정책 어떻게 하자, 금리 어떻게 하자,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 미국의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,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놨어요. 원래는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, 아직 나는 물가 뭐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, 이런 얘기였는데 이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. 이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뉘앙스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, 투자자들은. 근데 우리는 저위험 상품들 보면서 당연히 뭐 큰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어요. 금리가 뭐 5%짜리든 뭐 4.5%짜리든. 근데 이런 금리 같은 큰 흐름을 보는 걸 연습을 해둬야지 나중에 투자를 해도, 내가 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뭐 미국이 지금 어떤 거고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겠다, 이런 생각들로 연결지어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연습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, 파월 의장의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, 이거였어요. 두 번째는 우리나라예요. 우리나라는 8월 22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.5% 동결시켰어요.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나 이 은행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겠죠, 더 직접적으로.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정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. 그 이제 경제학 용어로 뭐 커플링이라고 하는데,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, 부동산 집값이 막 엄청 오른다, 부동산 때문에 뭐 양극화가 심해진다, 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계속 부자가 되는데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진다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. 미국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좀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지만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, 이 정도예요. 근데 이제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8월 30일이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, 뭐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8월 달에 쭉 했어요.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.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뭘까요? 그냥 이제 학교 성적이 안 좋았다,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회사에서 매출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. 안지향에서 매월 뭐 100억을 벌었다, 그래서 100명을 고용을 했다, 이거였어요. 근데 실적이 반토막 났어요. 그래서 100억을 벌었는데 50억으로 줄어들었어요. 직원들 100명 있던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유지를 할 수 있겠죠. 유지해야 하는 게 맞겠죠, 대승적인 차원에서. 근데 이제 단순히 따졌을 때 실적이 안 나오면은 사람들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겠죠. 아무래도 사람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?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. 내가 잘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고, 진짜 해고당한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,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. 그럼 이제 소비를 줄여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기업의 실적들은? 기업의 실적은 또 더 안 좋아지겠죠. 이런 걸 방지하려고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.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삼성전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,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도 예상이랑 벗어나게 큰 그 정도의 뭐 임팩트는 없었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원달러 환율이 높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출할 때 좀 유리한 거예요.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어요. 다시 그러면 똑같이
실적이 괜찮았어요. 그럼 직원들 고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많이 하려고 하겠죠.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채용 공고나 이런 거 확인을 해보시면은 뭐야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렇게 채용을 많이 했다고? 저기 이제 밑에 지방에 있던 뭐 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?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예요.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?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준 금리를 그렇게 급박하게 막 내려가지고 실업률을 뭔가 이렇게 부양을 해준다든지 그런 펌프질을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. 지금은 그런데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되고 또 다음 3분기 실적 발표되고 이러면 또 다를 수도 있죠.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지만 오늘 얘기 드렸던 거는 기업의 실적과 관련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. 그럼 이제 넘어가서 지금 이 저위험 상품들 상황은 어떨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일단 기준이 될 만한 게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셨을 거니까 기준을 둘 만한 예금을 가져왔어요. 지금 1금융권에서 가장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3.75%예요. 근데 이제 3.75%라고 해도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지금 3.75%인 상품의 조건을 보니까 우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5가지예요. 뭐 고령자 우대해주고, 그 다음에 청년이라고 우대해주고, 이런 게 다 해당돼야지 3.75%라는 거예요. 1금융권에서는. 그럼 이제 저축은행은 어떠냐? SBI 저축은행에서 최고 4.1% 주는 특판이 있어요. 그렇지만 저축은행은 제가 영상도 찍었지만 그렇게 막 좋아하는 투자처는 아니에요. 뭐 2010년대만 보더라도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고 그때 이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돌려주는 건지 막 이런 리스크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. 특히 저축은행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 고금리 막바지에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. 어쨌든 그치만 또 이제 댓글에 보면은 야 여기 특판을 지금 4%짜리 하는데 지금 뭔 소리냐 이럴까봐 첨언을 해뒀던 거예요. 4.1%를 기준으로 해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저위험 상품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. 선택지가 아주 많아요. 영상만 봐도 하나하나만 본다고 쳐도 한 5개에서 7개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. 그 안지향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로 딱 묶어놨거든요. 영상이 지금 막 200개, 300개 되니까 다 보긴 힘드니까 무료 강의 넣어둔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장외채권 이 8월 26일 기준으로는 SK 어드밴스드라는 상품이 5.5% 정도 주는 상품이 있었어요. 근데 얘가 글 올리고 나서 마감이 다 됐더라고요. 안지향 홈페이지에 그 랭킹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매달 리뷰를 해드리니까 나중에 글로 확인해 보세요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은행 장외채권 특판이 하나 있는데 이제 5.3%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은행 예금 기준으로 했을 때. 신용등급도 트리플 A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. 하나은행이 망할까? 여튼 이 정도인 상품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발행어음이에요. 발행어음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조건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뭐 4개 증권사에서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높은 약정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3.9%예요.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저축은행이 뭐 이런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의 포지션, 그냥 비중이랑 이런 4대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위험하다 하는 거랑 비중이 달라요. 비중이 달라요. 증권사는 요만큼 투자한 거예요.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만큼 투자한 거고 저축은행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투자한 거고 이런 비중이 좀 다르니까 리스크가 좀 다르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발행어음들이 약정 수익률을 지금 3.5%에서 한 3.9%까지 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. 근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연말에 가면은 이런 상품들을 가입해 두려고 한다. 내가 목돈이 좀 있어가지고 비상금으로 묶어두려고 한다. 이런 돈들은 여기다가 지금 약정을 해서 만기까지 이만큼 가져갔다고 넣어두시는 게 좋겠어요. 세 번째는 ELB라는 상품이에요. 이거는 영상에서 설명을 가끔 드렸는데 당연히 본 분들이 별로 없겠죠. ELB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. ELB 같은 경우는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만큼 이자를 드릴게요. 이런 상품이에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20%에서 마이너스 20%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다. 6개월 동안. 그러면은 조건 충족했으니까 5% 수익 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. 이게 파생 상품이어가지고 좀 복잡해요. 근데 원금 손실 없이 이런 주식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질 수 있고 수익도 나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습용으로는 저위험 상품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
이제 뭐 비효율적이다 어쩐다 이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.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냥 투자해가지고 수익 보는 게 낫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적금하다가 저위험 상품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중위험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고 이런 순서대로 넘어갈 안전지향인 분들한테는 이 저위험 단계에서는 이런 상품들도 투자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특판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키움증권에서 ISA 중개형 전용으로 ELB 특판 내놓은 게 있는데 만기가 3개월짜리예요. 연 5%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조건 충족을 못하면 5%를 안 받는 거예요. 원금 손실은 없지만. 두 번째 상품도 교보증권에서 내놓은 ELB 상품인데 5.3%를 주고 있어요.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는 홈페이지에 ELB 상품들 따로 해가지고 글로 써놓을게요.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소개를 드렸어요. 이번 달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 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8월 달에 금리 동결을 했다. 근데 이제 미국이랑 따라갈 것 같으니까 전체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 금리가 좀 떨어질 요인이 있다. 그치만 우리나라는 뭐 수출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. 이렇게 리뷰를 드렸어요. 그 상품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장외채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업 얘기를 했었고 ELB 특판들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세 가지 상품들을 뭐 무조건 투자하셔라 이게 아니라 적금하다가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본격적인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연습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. 혹은 뭐 내가 목돈이 있는데 뭐 투자하긴 아직은 무서우니까 공부를 할 거지만 아직은 무서우니까 좀 이런 상품에다가 넣어두고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겠다. 경험을 같이 쌓아보겠다. 이런 측면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다.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이 좀 길었죠? 사실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 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유튜브에 이런 그래도 못해도 한 10분짜리 영상을 보시는 게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요?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또 다음 달에도 리뷰를 해볼게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